네, 오늘도 크고 작은 정치적인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관련된 얘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치인들은 숨만 쉬어도 정치적인 거고 심지어는 변기에 앉을 때도 정치적인 겁니다. 관련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조수진 차장. 네. 김무성 대표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요. 네. 이 어제 한 초등학교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초등학교 화장실 변기 위에서 이렇게 찍은 사진이 오늘 굉장히 화제를 모았습니다. 왜냐면요. 네. 워낙 김무성 대표가 키도 크고 거구지만 이 사진 한 장으로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의 이 시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네. 공부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 한 장은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럽기도 하지만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아주 정교한 전략이 숨어 있다라는 그런 아주 평가도 나옵니다. 자, 이유가 다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김무성 대표가 지금 무상급식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된 환경에서 공부를 하지 못한다면서 이 무상급식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전략을 쓴다면 저를 비롯해서 많은 언론들이 별로 관심을 갖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런데 저 사진 한 장으로 모든 것을 압축하고 있는 거죠. 새누리당은 작년 730 재보궐선거 때도 카우보이 모자, 네. 반바지를 입고 그리고 어떤 그 구호로 등에 걸고 많이 보여줬고요. 이번 430 재보선 때 같은 경우에는 앞치마를 두르고 새준마라는 이름과 함께 민생을 파고들었습니다. 새누리당이 예전 새누리당이 아닙니다. 자, 김무성 대표 큰 몸집이지만 조그마한 그 변기에 가서 우리 예산 없기 때문에 양변기 아이들이 익숙한 양변기 하나 없는 학교가 이렇게 있다는 걸 강조한 것 같은데 결국 복지 예산의 씀씀이 그리고 돈 쓰는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동시에요, 오늘 야권에서도 복지 예산의 씀씀이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놓고 새로운 연대 구도가 생겼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문재인 대표 안팎으로 지금 굉장히 퇴진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네. 이 퇴진 압박을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안철수 전 대표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연대 문제입니다. 네. 이른바 문안박 연대라고 불리는데요. 네. 안 전 대표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라도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과 아주 가까운 모습을 의도적으로 연출하고 있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는 장면은 네. 어제 서울시의 행사에 문재인 대표가 찾아가서 이 박원순 시장이 공약했던 이 청년 수당 문제에 대해서 내년 4월 총선에 활용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자리입니다. 자, 그러니까 당을 이끌다가 굉장히 난처지에 된 문재인 대표를 박원순 시장이 도와주니까 박원순 시장이 꼭 하고 싶은데 정부가 반대하거나 여론 때문에 잘 못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돈 나눠준 그 청년 수당 문제 도와주겠다는 거잖아요. 주고받기 식인데 박성원 의원께 좀 질문 드릴게요. 네. 잘 먹힐까요? 야권 내에서? 저 청년 수당 문제는 사실은 내년에 다시 아마 야당에서 중요하게 이른바 포퓰리즘이라고 그동안 비판을 받았던 정책들을 네. 조금은 좀 더 다듬어진 형태지만 네. 많은 것으로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리즈의 하나의 그 시작이라고 보고요. 네. 저 청년 수당이 사실 국민의 세금으로 어떤 그 청년들에게 네. 어떤 퍼준다 이런 의미에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아니다 이런 어떤 또 적지 않은 반론이 있기 때문에 네. 저것이 과연 그 새정치연합이 공약으로 제기한다 해서 도움이 될지는 상당히 그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고요. 네. 또 하나는 네. 그 지금 문안팍 연대가 박 시장을 선거에 네. 통상적인 당무는 사실 뭐 협조할 수 있죠. 근데 네. 만일에 앞으로 공약 개발 네. 이런 현장에 박 시장이 깊이 개입을 하고 실제로 네. 공약 발표회에 박 시장의 얼굴을 낸다든지 같이 만일에 선거의 과정 공천이나 참여하게 되면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라는 거. 저는 박 시장의 제 공약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고, 네. 저게 사회보장 기본법에 의하면 고용, 이런 문제에 관한 거기 때문에, 네. 법에 복지부와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딱 규정이 예, 근데 지금 그 서울시에서는 이거는 뭐 고용하고 관계없는 어떤 다른 거다 해가지고 협의를 지금 회피하고 있거든요. 복지부에서 어떤 말을 하더라도 자기들이 이 정책을 정당하게 실행시키고 싶으면 박 시장 변호사 아닙니까? 그렇죠. 법률대로 복지부와 협의를 하라. 이걸 말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안팍 3자 연대가 제안된 이후에 문재인 대표가 박원순 시장과 바짝 가까워졌거든요. 이런 상황을 보는 당내 비주류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승용 최고위원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야 뭐 10번, 100번 가고 싶습니다만은 대표님하고 같이 가는 것이 좀 적절치 못하다 그래서 답을 안 했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사과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 또 광주 가서 하지 않아도 될 발언을 심중에 있던 발언을 한 거 아닌가 싶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자, 조준희 차장. 네. 아주 그냥, 아니, 백남기 씨 쓰러진 것 관련해서 여당을 좀 공격하고 싶을 텐데 그 병원 같이 가는 거 좀 그렇다. 이렇게까지 얘기한 거네요. 네, 같이 가긴 했습니다만 네. 이 문재인 대표의 이른바 문한박 연대가 왜 잘못됐는지를 좀 질타하고 있는 겁니다. 우선은요, 이게 문 대표의 권한 밖의 일입니다. 이 전당대회에서 지도부 개편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데요. 문재인 대표가 제안했다고 해서 이거는 관철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가 이 문재인 대표의 대표직을 예를 들어서 보장하기 위해서 들러리를 설 것 같지도 않고요. 네. 또 한 가지, 이 야당의 개혁이라는 것은 정체성과 노선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급해도 바늘 허리에 실을 꿰어맬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가 아주 초심부터 돌아가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야권 그리고 여권 내 복잡한 것 무엇 하나 해도 다 정치적으로 연결되는 그 상황까지 좀 살펴보았습니다.